자, 이번 수능 시험 두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린 게 칸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쫄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친지 좀, 오래됐죠. 지난주에 쳤고, 또 많은 우리 강사분들께서, 훌륭하게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또 처음부터 영차 설명하지 않는 수업이 우리 수업이죠. 해석은 이제 이 평가원에서 좀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왜 해석이 영희한하게 그 원래 영어의 함의를 담지 못한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고,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수능 문제가 수학적 전개 방식이 동의어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를 보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읽어서 사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웬만하면 해석이 잘 안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어 반복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도입 부분이 원래 핵심어다. 아니, 맞죠. 맞는데, 이제 빈칸 문제의 답은 처음에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실기는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제대로 실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우리 1위 할 때도 봤듯이, 여기 보세요. 예, 칸트는 굉장히 강한 디펜더였죠. 그러면 자, 이 디펜더였다는 무슨 말인지 칸트 얘기가 나오고 모르겠다 해서 디펜더가 있기 때문에 이 디펜더가 나오면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은 2번을 찍지 않았느냐, 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어때요? 1위인 33번 문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에, 이게 영어 문장을 읽을 때 대부분 강사들께서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틀린 말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온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빈칸 문제를 갖다 처음에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실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서 웬만하면 답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기본적인 이야기가 이제 진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제 거드는 형식이고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한 전개 방식을 내는 것이 답을 찍도록 그 문제를 내시죠.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어, 환경 설정이 어떤 특정 방식이 되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는 웬만하면 이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왜 for dummies에서 이제 바보라도 찍을 수 있다. 예, 그건 좀 심했고 한 중학교 3학년 실력만 있고 전체 문장을 읽기 싫다면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웬만하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 개 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영차 했잖아요. 그러면 국어 치고 수학 치고 점심 먹고 이 심적 부담, 체력 부담이 굉장히 이제 소모가 된 후에 영어를 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읽어야 돼. 그죠? 이제 그냥 영어가 아니고 토익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이 논리적인 뭐 그렇죠. 뭐 철학적인 이런 그 개념을 함께 엎쳐서 읽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쫄리고 또 힘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 빈칸 앞에 요 문장 있죠. 이거 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다 해놓고 앞에 나오는 이 말 그대로네라고 해서 그대로 답을 또 찍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이해 가시는가?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 답이 이런 걸 보입니다. 물론 이제 빈칸이 위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을 읽고 그 위에 빈칸이나 중간 빈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부정어가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차 읽어가지고 이제 어,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굉장히 그 엄청난 영역을 읽고 난 뒤에 보면 핵심어가 가끔씩 삑사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경우, 그러니까 1위 경우, 3번 경우도 왜 프로스펙티브를 갖다가 퍼스펙티브라고 아마 잘못 착각했지 않았을까? 아니요, 다를까. 그게 그 오답을 많이 찍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수능 문제를 이제 설명할 때는 이제 다른 강사분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이런 영상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답을 도출했느냐 했습니다. 보세요. ideally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이잖아요. 이 핵심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법은 어떤 거예요? 칸트가 나오고 칸트는 여기 보면 이제 법의 어떤 그 룰이 그렇죠. 이 굉장히 뭐다? 그러니까 법의 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옹호하는 사람이죠. 법 만세를 부르진 분이 칸트인데, 그럼 법은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어떻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부정어가 있다면 부정적이지 않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cannot이 없고 not이 없다면 그러니까 low can be가 되면 2번이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cannot be니까 2번이 답이 아니고 뭔가 이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것 반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리가 없지요. 99%의 부정어를 얘기하는 거죠. 일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약간의 어떤 부정어도 강조하는 거죠. 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얼리하게 보면 법은 뭐죠? 정치적 원칙에 대한 구현이 법인데 그럼 이게 정치적 원칙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이성적 존재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갖다가 한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대의는 여기는 어떤 우리 합리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얘기할 거고 그럼 이 합리적인 존재들이 어떻게든 레셔널리하게 추즈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금지하면 그럼 법은 굉장히 이 자유로운 이런 어떤 자유롭게 어떤 이 뭐냐 그 뭔가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비슷한 단어가 자유라는 표현이 있나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요래만 보더라도 이렇게 답이 그대로 나오면 웬만하면 답이지 않겠는가? 일단 답을 선정해 놓고요. 근데 답을 선정해 놨는데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답을 선정해 놓고 위에도 그런 말이 없는가 보니까 아이고 나오네요. 그죠? 요거.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학교 때 not only A 그렇죠? 그다음에 but also B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is냐 R이냐 but also B is냐 R이냐는 뭐가 그 복수가 되죠? 그뭐 여기 B가 단수면 is고요. 그다음에 B가 복수면 R이죠. 뭐 proximity 룰인가 뭐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뭐가 중요하다? 요게 더 중요하다예요. 그죠? 그러면 칸트가 강조한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요게 더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법의 어떤 규칙에 대한 어떤 옹호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율성에 관련된 이거를 갖다가 강조한 거고 그러면 이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인간의 자율성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규제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리가 없는 것이 법이도다라가 되면 3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 예시가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읽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뼈대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면 이제 모르겠다면 한국말하고 같이 읽다 보면 야, 영어 읽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맥락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맥락을 알고 난 뒤에 읽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는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맥락에 잡아서 핵심어를 딱 짚잖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익살과 그리고 말의 꼬음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퀄의 문장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제 분명하게 전달하는 토익이나 뭐 이런 영어 검정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영어를 가지고 어떤 진리에 의해 진리를 갖다가 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익살과 또는 그 유희 언어적 유희와 어떤 이런 것들 그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교와 이거 상당히 그렇죠. 이런 거를 모르고 죽는다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 수능을 되게 재미없게 자꾸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지 마시라라고 이제 얘기도 해왔고 그리고 이제 맥을 잡는 법이죠, 그죠? 제일 마지막을 우선 읽어보시라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34분도 우리 방식으로 푸니까 대부분 풀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주제어가 있다라고 들어왔는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찍은 친구들이 많죠. 그렇죠. 핵심어가 위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을 우선 먼저 읽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에 나오는 말들을 가늠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리딩입니다. 자, 두 번째 2위도 이렇게 끝내고요. 계속해서 뭐 3위, 4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끝. 수고하셨습니다.